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혹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하고 불안한 건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유 없는 하락이 며칠 반복되면 그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혹시 이번에도 예전 메모리 사이클처럼 갑자기 피크아웃이 오는 것 아니냐? 디램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그러다 공급이 넘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락했던 그 장면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 특히 올해 반도체주를 보신 분들은 2018년 메모리 사이클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수요가 강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었고 메모리 기업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무너졌고 주가도 크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걱정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똑같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사이클은 2018년과 구조가 다릅니다.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HBM, 장기 공급 계약, 공급 병목, 고정 가격에 가까운 계약 구조, 그리고 고객사의 물량 확보 경쟁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공급이 넘치고 공급이 넘친다고 바로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사이클이 왜 2018년과 다른지,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메모리 피크아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HBM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왜 이 사이클을 더 길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 신규 진입자, 현금 보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왜 메모리 피크아웃을 두려워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이 강한 산업입니다. 수요가 좋아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시간이 지나 공급이 많아집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급격히 줄고 주가는 그보다 먼저 빠집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익이 지금이 꼭대기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메모리주 투자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2018년 사이클이 바로 그 기억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때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서버를 늘렸고 디램 가격도 강했고 메모리 기업 실적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공급을 받습니다. 가격이 좋으니 기업들이 생산을 늘렸고 고객사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밀렸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변화를 굉장히 빨리 반영했습니다. 실적은 아직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먼저 꺾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뉴스에는 아직 호황이라고 나오는데 주가는 이미 피크아웃을 반영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를 보면서 과거 사이클을 떠올리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을 2018년과 똑같이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요의 성격입니다. 2018년의 핵심 수요는 클라우드와 서버 증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중요한 수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핵심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 몇 대를 더 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GPU를 대량으로 깔고 고성능 메모리를 붙이고 고속 네트워크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까지 한꺼번에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HBM은 선택 부품이 아니라 핵심 병목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 공급이 부족하면 AI 서버 생산이 막힙니다. 이게 2018년과 다른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고객의 행동입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고객사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재고를 줄이고 구매를 미루고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HBM에서는 고객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는 메모리를 조금 싸게 사는 것보다 GPU와 HBM을 제때 확보해서 서비스를 먼저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몇 퍼센트 가격 절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HBM을 가격 협상 대상이라기보다 전략 물자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서버 출하가 밀리고 서비스 확장도 늦어집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예전 메모리주는 분기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그 가격 변화가 실적을 흔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다음 분기 가격이 꺾이는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HBM은 고객사와의 관계가 훨씬 깊습니다. 제품 검증이 오래 걸리고
고객사별 맞춤 공급이 필요하고 장기 물량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공급 계약과 일정 기간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가 붙으면 기업의 이익 가시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익이 한 번 크게 나는 기업보다 이익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줍니다.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사이클주에서 AI 메모리 핵심 공급자로 재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공급 난이도입니다. 범용 디램은 가격이 좋아지면 시간이 지나 공급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업계가 설비 투자를 늘리면 결국 공급 증가가 가격을 누르는 구조가 나옵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디램을 여러 장 쌓아야 하고 발열과 전력 효율을 관리해야 하고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수율을 안정화해야 하고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웨이퍼 투입을 늘린다고 바로 고성능 HBM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HBM은 공급이 늘어도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회사가 제한됩니다. 하이닉스가 받는 프리미엄은 단순히 먼저 팔았다는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고객이 믿고 물량을 맡길 수 있는 공급 신뢰 프리미엄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수요의 확장성입니다. 2018년에는 서버 수요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AI 학습 수요가 있고 추론 수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가 있고 클라우드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소버린 AI, 정부와 기업의 자체 AI 인프라,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확장까지 연결됩니다. AI 모델이 커지면 더 많은 HBM이 필요합니다.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 추론 서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추론 서버가 늘어나면 HBM뿐 아니라 서버 디램, ESSD,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필요해집니다. 하이닉스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디램 가격이 올랐다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메모리 수요의 중심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사이클의 성격이 바뀌었느냐입니다. 예전 메모리주는 가격이 오르면 피크아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이익의 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가격보다 물량을 원하고 장기 공급 계약이 붙고 공급 난이도가 높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사이클은 예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오르는 사이클은 없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예전처럼 짧고 단순하게 끝나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는 피크아웃 공포만 볼 게 아니라 이익 구조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만 해도 안 됩니다. 좋은 사이클도 중간에 흔들립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시장의 기대를 강하게 받은 종목은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이 빠질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 뉴스가 나오면 흔들릴 수 있고 고객사 재고 우려가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과 피크아웃은 다릅니다. 흔들림은 수급과 심리의 문제입니다. 피크아웃은 이익 구조가 꺾이는 문제입니다. 투자자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무조건 업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시나리오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이익 가시성을 계속 높이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하이닉스를 예전 메모리주로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봅니다. 이 프레임이 붙으면 피크아웃 공포가 나와도 주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하이닉스의 핵심 물량을 너무 빨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자는 흔들림 속에서도 HBM 가격, 장기 계약,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중심 물량을 끌고 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 추격보다 시장이 흔들릴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보고 그 다음 HBM 장비주와 패키징, 테스트, 소재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사이클은 살아있지만 주가가 중간중간 크게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살아있고 HBM 공급도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잠깐 밀릴 수 있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살아있는데 속도가 흔들리는 장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 사이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줄이고 업황 신호가 살아있는데 과도하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다시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주도주라서 좋은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큽니다. 분할 매수, 시간 분산, 업황 확인, 수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 시나리오는 시장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진짜 피크아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신호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줄어든다. HBM 가격 협상이 약해진다. 고객사의 장기 계약 강도가 떨어진다. 공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 재고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미국 반도체 대장주가 동시에 흔들리고 하이닉스가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단순 조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무조건 버티는 전략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사이클이 꺾이면 주가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 물량만 남기고 일부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메모리주는 업황이 꺾이면 싸 보이는 가격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HBM 업황과 외국인 수급이 먼저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왜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인지, HBM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장기 성장을 보고 있는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단기 매매라면 과열 구간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주도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한 번도 챙기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보유자라면 하루하루 흔들림보다 HBM 가격, 장기 계약, 고객사 투자,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살아있다면 단기 조정만 보고 핵심 물량을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자는 전량 매도와 무조건 보유가 아니라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 기준에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사도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종목도 좋지 않은 자리에서 사면 작은 조정에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업황입니다. HBM 수요와 장기 계약 기대가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도권입니다. 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돈이 다른 섹터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눌림 분할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셋 중 2개 이상이 꺾이면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를 놓쳤다는 생각에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약점이 아닙니다. 변동성 큰 장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 조정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업황 훼손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수급 조정은 뉴스는 흔들리지만 HBM 수요와 장기 계약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업황 훼손은 고객사 투자 축소, 가격 약세, 재고 우려, 공급 과잉이 같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다시 강해질 때 바로 주변 장비주로 뛰어들기보다 먼저 하이닉스의 회복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가 살아야 장비주와 소부장도 오래갑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위험한 건 손실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준 없이 물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평단을 낮추기 전에 이번 하락이 조정인지 피크아웃 신호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HBM 수요, 장기 계약, AI 데이터 센터 투자,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데 주가만 흔들리는 구간이라면 분할 물타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우려가 실제로 커지고 미국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반등 때마다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면 무리하게 물타기보다 비중을 줄이고 회복 구간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물타기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크면 종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조정이 와도 괜찮겠지 하다가 수익을 크게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하이닉스의 중장기 방향을 믿더라도
일부 수익 실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한 상승 후 과열이 나오면 조절 물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물량은 HBM 업황이 살아있는 한 너무 쉽게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을 지키면서 상승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전부 팔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고 전부 들고 가면 조정 때 심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중인 투자자는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꼭 봐야 할 신호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HBM 가격과 물량입니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물량 확보를 계속 원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익이 한두 분기 반짝이 아니라 몇 분기, 몇 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 병목입니다. 경쟁사가 따라오더라도 고성능 HBM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업황이 좋아도 큰 돈이 빠지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와도 큰 돈이 다시 들어오면 주도주 흐름은 살아납니다.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2018년 기억만으로 지금을 단정하는 겁니다. 과거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매번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2018년에는 클라우드 수요와 공급 증가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와 HBM 병목이 중심입니다. 2018년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 과잉이 빠르게 걱정됐습니다. 지금은 고객사가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구간입니다. 2018년에는 메모리 기업의 이익 변동성이 컸습니다. 지금은 장기 공급 계약과 고객사 맞춤 공급이 이익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이닉스가 흔들릴 때마다 너무 일찍 팔거나 반대로 위험 신호가 나와도 무조건 버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2018년과 다릅니다. 더 길고 더 강하고 더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HBM과 AI 데이터 센터가 살아있어도 주가는 중간중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업황과 주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업황은 살아있는데 주가만 흔들리면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업황과 주가가 같이 꺾이면 그건 방어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 구분이 하이닉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루 1, 2%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HBM 가격과 물량, 장기 공급 계약, 공급 병목,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 5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예전 메모리주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018년의 기억 때문에 모든 상승을 피크아웃으로만 보면 이번 AI 메모리 사이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은 무조건 다르다고만 믿고 위험 신호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투자는 결국 시나리오입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을 끌고 가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을 조절하며 따라가고 위험 시나리오에서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 메모리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HBM 병목을 진 글로벌 메모리 주도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코스피 대상승장의 주역이 하이닉스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2026년 지금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